다음은 임베딩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임베딩 베이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뭐 딱히 릴레이티드 워크 여기서는 설명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처럼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워드 레벨 혹은 문장 레벨의 임베딩을 활용한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그 latent variable은 토픽 모델링으로 완 클러스터링 쪽에서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 그거고, 그게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인베딩 요쪽은 약간의 뭔가 우리 왜 워드 투백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인베딩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어 네. 자체가. 뭐 기존 연구가 다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인 어프로치이고 고전이죠.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연구가 되어 있었고 음. 그거에 비해서 임베딩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아까 그 워드 투 백처럼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에 잘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벡터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뭐 도큐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라벨 네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워드 혹은 센텐스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임베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레퍼런스들마다 정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이 임베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레퍼런스 별로 땅땅 하나 둘 뭐 지금 뭐 셋, 넷, 뭐 한 세네 개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데이터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네요. 네, 여기 그림에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데이터리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네임이 주어집니다. 네. 아까 인플렉시빌리티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하나에 픽스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테고리 네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이 카테고리 네임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위키피디아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문서 대 문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드와 도큐먼트를 이제 같은 스페이스 안에 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라벨 네임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제 문서 대 문서의 시밀러리티, 벡터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벡터에서의 프로젝션? 예.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 이름을 취한 다음에 각 단어와 다큐먼트를 어디로 프로젝션 시키냐면 위키피디아 컨셉의 시멘틱 스페이스, 동일한 시멘틱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킨다. 그 벡터에서 그 A, B 이렇게 퍼져 나가고 그거에 프로젝션 하면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오퍼레이션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각 단어와 문서를 동일한 시멘틱 스페이스로 프로젝트 시키는 프로젝션 연산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 정도로 또 여기가 또 짧게 써 있네요. 뒤쪽에 더 자세히 표현은 안 돼 있나요? 네, 여기서 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나오고 뒤에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리스를 또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잠깐 설명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데이터 레스 하면은 데이터가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네, 왜 이런 저 단어를 썼나요? 데이터 원 없는. 논문에서 그 논문 제목이 데이터리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데이터 레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 여기서의 데이터는 뭘 데이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이제 라벨드 데이터라는 뜻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라벨드 데이터가 없이 분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얘네들이 프로포즈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때 그 저자들은 데이터 레스라고 표현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카테고리 요거 조금 더 들어볼까요? 각 카테고리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카테고리 라벨로 그죠? 네. 카테고리 라벨에 대한 어떤 단어로 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 라벨에 있는 단어들로 카테고리 라벨에 있는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고, 다큐멘트 분류는 뭘 기반으로 수행되냐면 벡터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데 뭐와 뭐 사이의 유사도냐면 한 문서와 카테고리 사이의 벡터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 분류는 시작된다. 네, 그리고 데이터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워드 투백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백오브 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ach category is represented with words with the category label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백오브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오브 워드를 기반으로 이제 워드를 다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삼았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밀러리티가 나오겠죠. 그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스포츠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라벨드 데이터 없이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데이터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8번은 그냥 explicit semantic analysis에 관련된 논문인가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벡터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수행했다. 네, 그 다음 기법은 또 뭐가 있나요? unsupervised neural categorization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줄여서 UNEC이라고 하더라고요. UNEC. UNEC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카테고리 네임을 이용해서 분류를 수행하는 작업인데, 대신에 이제 조금 특이하게 캐스케이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어프로치 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캐스케이드 하면은 뭔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네, 거잖아요. 굳이 한국어로 하자면 종속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워드를 임베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해가지고, embedded into vectors for capture concept semantics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카테고리 이름을 인풋으로 취하고 네, 캐스케이드 임베딩 어프로치를 적용한다.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우선 조금 자세히 또 카테고리 설명을 하네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네요. 이거는 네. first, then 그 다음에 then 계속해서 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주목할 특징적인 어떤 단어 단어와 그 다음에 그 seeded 카테고리 네임을 이제 임베딩을 하고요. 벡터로.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히든 카테고리 스페이스로 이제 카테고리 스페이스죠. 카테고리 스페이스를 이러한 키워드에 대한 임베딩을 가지고 카테고리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아마 캐스케이드 임베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카테고리 네임과 그다음에 특징적인 단어들을 임베딩을 먼저 해서 그것들을 이제 임베딩으로 먼저 삼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히든 카테고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임베딩을 함으로써 어떤 그 카테고리의 정보를 임베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정보를 make 그 다음에 explicit 명시화 시켰다. 네. explicit 시켰다. 그런 거네요. 요 정도로 해서 또 짧게 끝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predictive. 뒤에는 또 이제 similarity 기반으로 뭔가 분류를 했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5번가 그 이름인데요. 15번 같은 경우 이제 similarity driven embedding, similarity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 있는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게 벡터링 한 그 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벡터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 드리븐 임베딩이라는 것으로 이제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임베딩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큐먼트 카테고라이제이션, 도큐먼트를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첫 번째 왼쪽부터 잠깐 봅시다. 왼쪽에 A 부분 보면 컨셉 마이닝 그랬거든요. A가 네. 컨셉 마이닝을 보면 지금 문장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핵심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프레이즈나 이런 단어들은 밑줄 그어져 있거든요. Structured Prediction, 이거 쭉 해가지고 문서 각각의 문서에서 이렇게 추출했어요. 컨셉 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좌표 평면에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좌표 평면이 벡터라이제이션 된 것 같은데 임베딩 된 거죠. 임베딩 됐는데 지금 시밀러러티 조인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애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프리딕션,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이루면서 쭉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고, 그 점과 점 사이가 이제 그래프 시어리처럼 뭔가 표현했는데 거기에 두꺼운 줄로 지금 표현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얇게 길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시밀러러티 조인과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굉장히 가깝고 굵게 돼 있어요. 지금 엣지 라인이 굉장히 굵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C로 가면서 카테고리 드리븐 임베딩으로 넘어가면은 요거를 지금 보면은 스트럭처드 프리딕션 지금 어느 위치냐면 저건데 걔하고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그건 뭐죠? 갑자기 그 위에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원했던 분류입니다. 원했던 분류가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할 거다. 네. 거기에 뭔가 얘랑 해보니까 1.0 데이터베이스는 0.0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점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시드 네임과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단어 이렇게 이야기 두 가지가 다 이제 임베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 머신러닝이나 데이터베이스도 여기 안에 점으로 어떻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카테고리 아니에요? 카테고리 드리븐이니까? 카테고리죠. 네, 카테고리네. 이게 워드로서 여기 안에 임베딩이 B에도 어딘가에 임베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들이 카테고리 중심으로 해서 임베딩을 한번 시켜본 거네, 다시. 네. 카테고리 중심으로 임베딩을 시켜보니까 첫 번째 스트럭처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이고 제 머신러닝하고 데이터베이스는 0.0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1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1.5 뭐 그래서 0부터 1 사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아니라요. 더 1.5니까 더 큰 것도 있네. 지금 보면 그죠? 1.5가 있고 0.7, 0.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임베딩된 수치 자체는 마이너스 1부터 0, 1 사이가 아니라 뭐 굉장히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어찌됐든 플러스가 되면 더
관계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C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큐먼트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 다큐먼트를 그럼 그 지금 종합해서 보면 얘가 저 다큐멘트에서 있었던 앤데 머신러닝 쪽을 보면은 1.0, 1.0, 0.9니까 평균 치면 0.9 대충.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0.0, 0.0, 0.1이니까 평균 하든지 아니면 가장 낮은 거를 하거나 높은 걸 하든지 뽑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네요. 추측을 하면. 네. 0.9 아니면 0.1이 나왔고 그 다음 밑에는 0.1, 0.9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뭐라는 뜻이야 여기? 그러니까 위쪽 문장은 머신러닝이고 아래쪽 문장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장인 거죠. 예. 0.2 합치면 1이네. 네. 합치면 1인데 뭐 0.9 그러니까 90% 10%고 얘네 10% 90% 이렇게 지금 판별한다. 뭐 이런 단계를 그냥 뭐 논문을 읽지 않고 한번 추측을 해본 거예요. 네.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건 추측한 거고요. 그다음 28번은 뒤에서 나오죠. 네, 28번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PTE라고 합니다. PTE는 사실은 위클리가 아니라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벨드 데이터를 조금 이용을 합니다. 아하, 그럼 네. 그래서 먼저 텍스트 임베딩을 만들고요. 이거는 워드 투 벡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먼저 그냥 전체 텍스트 전체를 가지고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코어 커런시 워드가 얼마나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느냐를 가지고 함께 등장한 거지. 네. 네, 코어 커런시.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헤테로지니어스 텍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지 스케일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기종, 이질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 텍스트 하면 이질적인 텍스트라는 뜻인데 이질적인 텍스트 네트워크입니다. 네, 텍스트를 가진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요게 해석하면 그냥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텍스트인데 텍스트를 네트워크로 표현한 게 텍스트 네트워크인 거고 근데 그 텍스트가 이질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네. 헤테로지니어스 텍스트 네트워크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워드 임베딩을 했으니까 워드 단위에 이제 코어 커런시 관련돼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먼저 구성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워드 도큐먼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워드 라벨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이것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텍스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얘는 그 네트워크가 이기종 여러 개 있다라는 뜻으로 헤테로지니어스를 썼네요. 네. 네트워크 타입이 지금 보면 워드 타입이 있고 워드 도큐먼트 타입이 있고 워드 라벨 타입이 있는 그런 이기종의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로 표현을 먼저 한다. 첫 번째. 네. 먼저 한다. 어떤 거를? 지금 텍스트 코포라에 대해서. 그죠? 네. 텍스트 코포라에 대해서 라벨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different level of word occurrence information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같이 등장하냐 그 다음에 단어가 문장에 얘가 어느 문장에 있느냐 이거고 세 번째 거는 그 단어가 어떤 라벨로 되어 있느냐 지금 라벨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세 가지의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일단 표현을 해 놓고선 일단 그 다음 뭐예요?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인베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차원 공간으로 그 인베딩 하는데 그 저차원 공간은 preserve 뭘 유지를 하냐면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 저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시멘틱 네, 시밀러리티 오브 워드 오브 다큐멘트를 preserve 하는 그런 저차원 공간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이 됐는데 고차원은 결국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차원을 낮춘 건데 너무 낮추다 보면 시멘틱 시밀러리티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이제 일단 또 인베딩 시키는 낮추는 그런 행위를 했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요.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는 또 뭘 사용해서 수행을 했냐면 이제 분류는 원 대 나머지 원 vs last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 수행을 했네요. 네, 이게 회귀 모델을 썼네요. 네, 회귀 모델 써서 회귀 분석을 해서 결국 회귀라고 하는 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그렇고 로지스틱은 바이너리인 거잖아요. 이거냐 네, 저거냐. 네, 그러니까 원이냐 나머지냐. 네, 원 vs rest니까 이거냐 아니 나머지냐. 이거 두 개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된 인베딩은 뭘로 인풋으로 넣어서 그렇게 그 분류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 이 저자들의 그 웨스트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비교해 보면은 어떠냐. 이러한 인베딩 기반의 위클리 슈퍼바이즈 메서드는 그러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게 그 워드 투백 나오기 전이고 그러니까 인베딩까지는 했지만 사실 언어 모델 쓰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그 버트라든지 얘네들이 2017년, 1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버트 트랜스포머나 버트의 인베딩 모델, 다시 말하면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워드 인베딩 정도 그 단계의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직접적으로 딥 뉴럴 모델 이쪽으로 적용을 직접 할 수는 없었다. 그죠? 네. 어,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또 뭐죠? 그 다음. seed 시드 info, 인포메이션이 네. 직접적으로 이제 모델의 학습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 이거 자체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들이 이제 수도 도큐멘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제안한 패러다임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된 형태로 이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뭐 더 푸른 레스 푸른 이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제 적절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서티버티 있잖아요, 아까. 네, 그 개념인 것 그 개념이죠. 같습니다. 프론트가 어디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시드 인포메이션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시드 인포메이션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고, 훨씬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더 증가시킨 그런 형태가 됐다. 그걸 즐겼다라고 표현했네요. 인조이. 이 단어. 인조이스. 자주 등장합니다. 인조.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번 나왔거든요. 인조이가. 앞에서도 네, 인조이 나왔고, 뒤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이 본 저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첫 번째는 타픽 모델링의 그 베리언트를 가지고 요렇게 써온 거. 그래서 그 위클리 슈퍼바이즈에 적용시킨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가지고 한계점을 얘기를 했고, 하지만 자기 이런 거, 이쪽의 접근 방법은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당대에 이게 2018년 논문이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2015년, 13년 요때 나왔던 임베딩 스킴들이 또 그걸 가지고 이게 했던 그런 이전 연구들을 이렇게 쓰면서 했었네요. 근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도 다양한 시도를 했네요. 그래프도 만들고 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레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unsupervised neural categorization, 아까 그런 부분들 썼는데 아무래도 CNN이나 RNN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